평생을 바친 스시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75세 장인.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떠난 후 이 가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문을 박차고 나가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태주는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뭐 하나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의 손에는 이력서 한 장, 28 청년이 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력서입니다. 75세의 김태주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시 장인입니다. 20대 중반, 일본에서 10년을 수련하고 돌아와 이 자리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가 1975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의 일입니다. 태준 씨, 오늘도 제자 뽑는 거 실패했어요? 단골 손님 박 사장이 웃으며 묻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은 다들 빨리 돈 벌 생각만 하지 기술 배울 생각은 없어요. 스시 한 접시 만드는데 10년은 배워야 한다니까 다들 도망가더라고.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태준 씨 기술이면 제자 하나 제대로 키워놓고 은퇴해야죠. 이 동네 최고 맛집인데. 태준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은퇴라니.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둘 날이 올까요? 칼을 잡지 못하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생각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청년이 들어섭니다. 혹시 아직 직원 구하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단정한 인상에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이력서 있나? 청년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태주는 이력서를 훑어봅니다. 이름 최민수, 나이 33, 학력 서울대 경영학과. 태준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력란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을 7년이나 했다고? 그런 사람이 왜 여기를? 민수가 담담히 대답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입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가 좋았어요. 특히 일식이요. 이 가게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다닌 곳이에요. 사장님 손맛을 배우고 싶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젓습니다. 젊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기업 다니다가 여기 와서 뭐하게? 월급도 반토막 될 텐데.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려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태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10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젊은이는 처음입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근데 내가 가르치는 건 정말 까다로워. 중간에 도망가면 안 돼.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민수가 가게에 들어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새벽 오시면 시장에 나가 생선을 고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습니다. 쉬는 날도 반납하고 태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웁니다. 태준은 흐뭇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쥐고리 쥐는 폼이 제법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손맛에는 한참 못 미쳐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태주는 이 청년에게 평생 쌓아온 비법을 모두 전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응? 뭔데? 사장님, 혼자 이 가게 운영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동 운영하면 어떨까요? 태주는 깜짝 놀랍니다. 투자라니? 넌 돈이 어디 있어? 민수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회사 다닐 때 모아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5천만 원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태주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민수 같은 믿음직한 파트너가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럼 우리 계약서 한번 써보자고. 그날 둘은 공동 운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태준 60%, 민수 40%. 민수는 5천만 원을 가게 계좌로 입금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3년을 함께한 제자를 믿어도 될까요? 계약 이후 민수는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가게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마케팅 경험을 살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예쁜 사진들을 올립니다. 사장님, 요즘은 SNS 마케팅이 중요해요. 젊은 손님들 많이 올 거예요. 정말로 젊은 손님들이 늘어납니다. 매출도 조금씩 오릅니다. 태주는 흐뭇합니다. 역시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는 다르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민수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 겸손한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사장님, 이 메뉴는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민수야, 이건 우리 가게 50년 전통 메뉴야.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맞춰 변해야죠. 젊은 손님들 입맛은 달라요. 태주는 불편하지만 참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배우는 과정이니까. 하지만 민수의 태도는 갈수록 대담해집니다. 어느 날 태준이 손질한 참치를 보며 민수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 참치 손질 방법 좀 구식 아닌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최신 기법이 있는데.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을. 50년을 이 일한 사람한테 유튜브 보고 배웠다고? 내가 뭘 안다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태준이 가게에 나왔을 때입니다. 사장님, 잠깐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입니다. 이분은 제 대학 동기 박진우입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 태준은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민수가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공동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게 요즘 적자예요. 적자? 무슨 소리야? 우리 매출 늘었잖아. 박진우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김태준 씨 매출이 늘었어도 수익이 마이너스면 의미 없습니다. 최근 3개월 장부 보셨나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합치면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태주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장부는 민수가 관리해 왔습니다. 자신은 주방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게는 내 인생이야. 50년을 여기서. 민수가 차갑게 말을 자릅니다. 사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은 사업이에요. 지금 이 건물주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건물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팔면 꽤 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팔다니. 사장님, 지분 60%, 저 40%.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이 10억입니다. 사장님은 6억, 저는 4억 받으시면 됩니다. 태준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난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가게가. 박진우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김 씨,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소유주 한 명이 매각을 원하면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강제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민수야, 넌 내 제자야. 내가 3년 동안 모든 걸 가르쳐 줬잖아. 어떻게? 민수가 고개를 돌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건 사업입니다. 감정을 배제해야죠. 그 순간 태주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50년을 지켜온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니. 다음 날 민수가 다시 찾아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죠? 6억이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태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젓습니다. 난 안 팔아. 절대로. 민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장님, 어차피 재개발 들어가면 여기 못 버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2배로 올린대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난 안 팔아.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민수가 가게 지분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태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절망적입니다. 김 씨, 솔직히 이기기 힘듭니다. 공동 소유주가 분할을 원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제가 민수 지분을 사면 되잖아요. 40% 지분이 4억인데 그 돈 있으세요? 태주는 고개를 떨굽니다. 평생 모은 돈이 2억 정도입니다. 집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어도 민수 씨가 안 팔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태주는 무너져 내립니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보건소 직원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김태준 씨 맞으시죠?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방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요. 네, 우리 가게가. 보건소 직원이 주방 구석구석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벌금 고지서를 내밉니다. 냉장고 온도 관리 미흡, 조리도구 소독 불량, 유통기한 지난 양념 보관, 총 300만 원 벌금입니다. 태주는 기가 막힙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가 가게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익명 제보가 누구였을까요? 태주는 분노로 떨립니다. 민수야, 내가 그랬구나. 내가 신고한 거지. 민수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입니다. 증거 있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주방 관리 좀 엉망이던데요. 사장님 나이 드시니까 관리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지만 민수는 비웃기만 합니다. 사장님, 폭력 쓰시면 더 불리해져요. 그냥 순순히 합의하세요. 6억 받고 편하게 사세요. 당장 꺼져. 민수가 돌아선 후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날 밤 단골 손님 박 사장이 찾아옵니다. 태준 씨, 소문 들었어요. 민수 그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네요. 태주는 고개를 떨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3년 함께 했다고 제자라고 믿었는데. 박 사장이 한숨을 쉽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돈 앞에서는 스승도 제자도 없어요. 그런데 태준 씨, 정말 가게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 절대 안 해요. 이게 제 인생인데. 그럼 방법을 찾아봐야죠. 민수 그 친구 약점이 뭘까요? 태주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민수의 약점. 그때 문득 하나가 떠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가게에 나와 오래된 장부들을 꺼냅니다. 3년 전 민수가 들어오기 전부터 최근까지의 장부들입니다. 하나하나 넘기다가 태준의 손이 멈춥니다. 이게 뭐야?
최근 6개월 장부에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재료비가 이전보다 30%나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준이 시장에서 사오는 재료 가격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태준은 재료 납품 영수증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장부 기록과 대조해 봅니다. 이건 조작이잖아. 실제 재료비는 월 500만 원인데 장부에는 7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액 2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태준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게 계좌에서 매달 200만 원씩이 민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항목은 재료비 추가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이 가게 돈을 빼돌렸어. 태준은 서둘러 모든 증거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합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거 횡령 증거네요. 민수 씨가 가게에 돈을 빼돌린 겁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민수 씨가 공동 소유주라 해도 임의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 횡령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할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변호사가 씩 웃습니다. 민수 씨는 지분을 주장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횡령한 사람이 어떻게 정당한 소유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태준은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그럼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 씨. 고소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봅시다. 변호사가 민수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합니다. 공동 소유주인 만큼 가게 관련 자금 흐름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김 씨,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왜요? 뭐가 더 나왔어요? 민수 씨가 빼돌린 돈이 200만 원씩 6개월이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총액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현기증이 납니다. 4천만 원? 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이 돈으로 민수 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깁니다. 다른 건물에 스시집을 차렸어요. 바로 이 근처 3km 떨어진 곳에.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요? 6개월 전에 등록했네요. 상호는 아카사카 스시. 민수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럼 이 자식이 처음부터 제 가게 돈으로 자기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개업 전에 누가 투자했는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밉니다. 투자자 명단에 박진우 변호사의 이름이 보입니다. 저 변호사 친구도 공범이었어요. 둘이 짜고 김씨 가게를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태준은 분노로 눈앞이 뿌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 김씨, 진정하세요. 지금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민수 씨는 횡령죄로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고소합니다. 당장 고소하겠어요. 잠깐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민수 씨를 한번 불러내서 협상을 제안하세요. 아직 고소한다는 걸 모를 테니까. 협상이라니요? 제가 왜 저런 놈과. 들어보세요. 일단 만나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당장 지분을 포기하고 가게에서 손 떼라.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그래봤자 저놈이 순순히. 민수 씨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죠. 자기가 형사 처벌받을 상황이라는 걸 알면 거래를 할 겁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태준은 민수를 가게로 불러냅니다.
왜 부르셨어요, 사장님? 아직도 합의 안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방집니다. 태주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이거 한번 봐. 민수가 서류를 펼칩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이건 내가 2년 동안 빼돌린 돈 4천만 원. 전부 다 증거 있어. 은행 거래 내역, 조작된 장부, 내 개인 계좌 입금 내역까지.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게 돈으로 차리나카사 스시 등기 부등본도 여기 있어. 박진우 변호사가 투자했다는 것도 다 나와 있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을 이어갑니다. 민수야, 넌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하나는 지금 당장 내 가게 지분 40%를 포기하고 손 떼는 거야. 내가 투자한 5천만 원은 돌려줄게. 그럼.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횡령죄로 고소하는 거야. 4천만 원이면 형사처벌감이거든. 실형 각오해야 돼. 민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사장님, 저는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알겠습니다. 지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 각서 써. 태준이 미리 준비한 각서를 내밉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합니다. 그리고 태준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민수야, 너 같은 놈이 내 제자였다는 게 평생 내 수치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게를 나갑니다.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반전이 남아있을까요? 일주일 후 태주는 법원에서 민수의 지분 포기 각서를 정식으로 등록합니다. 이제 가게는 완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박 사장님,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태준 씨, 사실은 말이에요. 근처에 새로 생긴 스시집이 장난 아니에요. 새로 생긴 스시집? 네, 아카사카 스시라고. 민수가 차린 곳이요. 거기 가격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손님들이 다 그리로 가더라고요. 태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 실력으로 제대로 된 스시를 만들 수 있을 리가. 그게 말이에요. 민수가 일본에서 초밥 로봇을 들여왔대요. 기계가 자동으로 초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우리보다 30%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태주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직접 민수의 가게를 찾아갑니다. 아카사카 스시는 세련된 인테리어에 젊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운터에는 정말로 로봇이 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합니다. 민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초밥을 주문합니다. 10분 후 나온 초밥을 보는 순간 태주는 한숨을 쉽니다. 역시 로봇이 만든 거라 그런가. 밥알 온도도 안 맞고 생선 두께도 들쭉날쭉이야. 하지만 주변 손님들은 만족하며 먹고 있습니다. 와,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좋은데? 인스타에 올리기도 좋고. 젊은 손님들은 맛보다 가격과 분위기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태준은 씁쓸하게 가게를 나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가게 매출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문 닫는 거 아니야? 태준은 불안해집니다. 50년을 지켜온 가게가 민수의 싸구려 가게 때문에 무너지다니.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 조카가 유튜버거든요. SNS 마케팅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홍보를 해야. 난 그런 거 몰라요.
50년 동안 입소문만으로 버텨왔어요. 태주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노인일까요? 다음 날 태주는 결심합니다. 젊은 놈들한테 질 수 없어. 나도 한번 해보자. 태주는 도서관에 가서 SNS 마케팅 책을 빌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웁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거구나. 75세 노인이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듭니다. 첫 게시물은 자신이 참치를 손질하는 사진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설명을 씁니다. 50년 장인의 손맛. 기계가 아닌 사람이 만듭니다. 하지만 좋아요는 겨우 5개. 댓글도 없습니다. 태주는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찾아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본 스시 장인 할아버지 맞으세요? 네. 아, 네. 와, 진짜 반가워요. 저 할아버지 영상 보고 감동받았어요. 50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오신 거 정말 멋있어요. 젊은 여성 손님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스시를 주문합니다. 우와, 이게 진짜 손맛이구나. 민수네 가게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그 손님이 가게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줍니다. 진짜 장인 50년 전통 손맛 스시. 그날 밤 태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명 늘어납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일주일 입소문을 타고 젊은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얼마든지. 태주는 이제 SNS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술을 알릴 좋은 도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의 가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식중독 사고가 났대요. 네, 민수 가게에서요? 박 사장이 뉴스 기사를 보여줍니다. 로봇이 만든 초밥에서 위생 문제가 발견됐대요. 생선 신선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손님 5명이 배탈 났어요. 태주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민수가 망하는 건 통쾌하지만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계는 사람을 못 이기는구나. 그날 이후 민수의 가게 손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면 태준의 가게는 조금씩 회복세를 탑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온 겁니다. 사장님, 저희가 요즘 세대의 장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사장님 이야기를 다뤄도 될까요? 제가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사장님 영상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75세에 SNS를 배워서 가게를 살리신 이야기 꼭 방송하고 싶어요. 태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됩니다. 태준의 일상, 50년 장인의 손길, 그리고 민수와의 배신 이야기까지 모두 담깁니다. 방송이 나가던 날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집니다. 예약 가능한가요? 다음 주에 꼭 가고 싶은데요. 가게 앞에는 줄이 생깁니다. 태주는 하루 종일 초밥을 만듭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태준의 승리는 완성된 걸까요?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민수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중독 사고 이후 손님이 끊기고 결국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한 것입니다. 태주는 묘한 기분입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왠지 허전합니다. 결국 저 친구도 자기 욕심에 무너진 거야. 그런데 일주일 후 민수가 태준의 가게 앞에 나타납니다. 여인 얼굴에 초췌한 모습입니다. 사장님, 왜 왔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사장님 기술을 배워서 큰 돈을 벌 생각만 했지 진짜 장인 정신은 몰랐어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내려다봅니다. 제 가게 망했어요. 투자한 돈 다 날렸고 빚만 2억 남았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박진우 그 변호사 친구도 져버렸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장님, 저 다시 배우고 싶어요. 진짜 장인이 되고 싶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주는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가게 안에 있던 단골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민수야. 네, 사장님. 넌 날 배신했어. 내 돈을 훔쳐서 내 가게를 차렸지.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넌 로봇으로 사람들을 속였어. 진짜 스시 장인의 마음을 무시했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태준이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나도 어리석었어. 너한테 기술만 가르치고 마음은 가르치지 못했지. 장인이 되려면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인데. 태준이 한숨을 쉽니다. 민수야, 난 너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없어. 민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듭니다. 하지만 태준이 가게 문을 열며 말합니다. 대신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너 정말로 장인이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내 밑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길을 찾아봐. 네. 일본에 가. 내가 젊었을 때 수련했던 도쿄 스시집 주소 줄게. 거기 주인장한테 내 이름 대면 받아줄 거야. 거기서 10년 배워. 진짜로 배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난 내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진짜 장인이 돼서 나한테 당당히 다시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 그때 우리 진짜 승부를 내자. 태준이 쪽지를 건넵니다. 도쿄 스시집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와. 그때 내가 만든 스시를 먹어보고 내가 판단할게. 내가 진짜 장인이 됐는지. 민수는 쪽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지. 민수가 떠난 후 박 사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태준 씨,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저 같았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태준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이 진짜 장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가게는 더욱 번창합니다. 방송 효과로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태준은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일식당 체인이 태준에게 제안을 해온 겁니다. 사장님, 저희 체인에 마스터 셰프로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연봉 2억에 전체 메뉴 감독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2억이라니. 평생 번 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제 가게가 있어서요. 여기가 제 인생입니다. 돈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체인 대표가 아쉬워하며 돌아갑니다. 그날 밤 단골 손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는 진짜 장인이에요. 태준은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섭니다.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하지만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어봅니다. 너, 민수야? 네, 사장님. 3년 만에 왔습니다. 10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돌아온 민수. 태준은 의아합니다. 왜 벌써 온 거야? 10년 채워야 한다고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도쿄에서 3년 배웠습니다. 그곳 주인장님께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하셨어요. 뭐?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과연 민수는 진짜 장인이 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꾸민 걸까요? 태주는 민수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3년 전에 건방지고 욕심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실력을 보자. 태준이 주방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초밥 10가지를 만들어봐. 내가 평가할게.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료를 대하는 태도가 경건합니다. 칼을 잡는 손놀림도 달라졌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합니다. 20분 후 민수가 접시를 내놓습니다. 참치, 연어, 도미, 전복, 성게. 10가지 초밥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듭니다. 첫 번째, 참치. 입에 넣는 순간 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이건 밥알의 온도, 생선의 두께, 와사비의 양.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담겨 있어. 태준은 하나씩 초밥을 먹어갑니다. 갈수록 놀라움이 커집니다. 마지막 성게 초밥을 먹고 태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민수야. 네, 사장님. 넌 진짜 장인이 됐구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쿄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달라진 거야? 민수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주인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손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익히는 거라고. 손님을 대하는 마음, 재료를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장인의 실력이라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지 못한 게 바로 그거였어.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전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둘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야, 이제 뭐 할 거야? 제 가게를 다시 차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요. 로봇도 싸구려 재료도 없어요. 진짜 장인의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사장님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제 가게 이름을 할머니 스시로 짓고 싶어요. 사장님 가게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로요. 태준은 깜짝 놀랍니다. 야, 내 가게 이름은 태준 스시인데 왜 할머니야? 아, 죄송합니다. 제 할머니 이름을 따서. 둘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입니다. 농담이에요, 사장님. 저는 타이쇼 스시로 지으려고 해요. 일본어로 장인이라는 뜻이죠. 그래, 좋은 이름이다. 민수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만해. 이제 그 이야기는 다 지난 일이야. 태준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그리고 서로 경쟁하자고. 누가 더 맛있는 스시를 만드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가 가게를 나서려는데 태준이 부릅니다. 민수야, 잠깐. 네. 빚 2억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며 조금씩 갚았어요. 아직 5천만 원 남았지만 천천히 갚을 거예요.
태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주일에 이틀만 와서 일해. 내가 일당 30만 원 줄게. 그럼 빚 빨리 갚을 수 있잖아. 사장님, 내가 진짜 장인이 됐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힘들거든. 민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태준의 가게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일합니다. 손님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와,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배신당했는데도 제자를 다시 받아준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더욱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민수의 가게 타이쇼 스시가 오픈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곳입니다. 민수는 하루에 손님을 20명만 받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픈 첫날 태준이 찾아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민수가 만든 초밥을 먹습니다. 맛있다. 내 것과는 다른 내만의 스타일이 생겼구나. 아직 멀었습니다, 사장님. 아니야. 이제 넌 내 제자가 아니야. 민수가 놀라 고개를 듭니다. 넌 이제 독립한 장인이야. 당당히 내 길을 가. 태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이것이 진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갑니다. 태준 스시는 50년 전통의 맛을, 민수이 타이쇼 스시는 새로운 장인의 맛을 선보입니다. 서로 경쟁하지만 서로를 응원합니다. 어느 날 한 미식평론가가 두 가게를 방문하고 기사를 씁니다. 서울에 2개의 보석 같은 스시집이 있다. 하나는 50년 전통을 지키는 노장인의 가게, 하나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 장인의 가게. 두 곳 모두 방문해야 진짜 스시의 맛을 안다. 기사가 나간 후 두 가게 모두 예약이 밀립니다. 민수가 태준에게 전화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그게 장인의 자세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준의 가게와 민수의 가게가 모두 후보에 올랐습니다. 평가단이 방문하는 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정성껏 초밥을 만듭니다. 결과 발표일. 태준 스시 미슐랭 1스타, 민수이 타이쇼 스시 미슐랭 1스타. 두 사람 모두 별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껴안으며 기뻐합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사장님도 축하드려요.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두 분은 스승과 제자라고 들었는데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경쟁자이기 전에 동료입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스시를 만들고 싶은 꿈. 민수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께 배웠습니다. 장인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기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에서 축배를 듭니다. 민수야, 내가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 기억나? 네, 물론이죠. 대기업 그만두고 왔을 때요. 그때 난 생각했어. 이 친구 얼마나 버틸까? 한 달? 아니면 3개월? 둘이 웃습니다. 그런데 넌 3년을 버텼지. 비록 중간에 길을 잃었지만. 민수가 고개를 떨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니야. 그것도 내 인생의 과정이었어.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 태준이 잔을 듭니다.
민수야, 앞으로도 열심히 해.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장인이 될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 전 평생 사장님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내 길을 가면 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주는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매일 주방에 서기 힘듭니다. 어느 날 그는 민수를 부릅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사장님, 우리 가게를 내게 물려주고 싶어? 민수는 깜짝 놀랍니다. 사장님, 제게요? 저는 제 가게가 있는데 두 가게를 합치자. 내가 총괄 셰프를 하고 나는 고문으로 가끔 얼굴만 비칠게. 태준이 미소 짓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가게를 내게 맡기고 싶어. 넌 자격이 있어.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당연한 순서야. 늙은이는 물러나고 젊은 사람이 이어받는 거지. 그렇게 두 가게는 합쳐집니다. 새 상호는 타이쇼 마이너스 태준 스시. 두 장인의 이름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픈 첫날 태준이 민수에게 말합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한다. 네, 말씀하세요. 내 제자를 잘 키워. 그리고 그 제자한테도 이 정신을 물려줘. 진짜 장인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5년 후, 태준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50년 동안 태준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립니다. 사장님, 제가 잘 이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민수는 약속을 지킵니다. 타이쇼 마이너스 태준 스시는 서울 최고의 스시집으로 자리 잡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고 전 세계에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태준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고 그가 가르쳐준 정신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젊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장인이 되고 싶으면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배워라. 손님을 대하는 마음, 재료를 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장인의 실력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배우셨어요? 민수가 태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배신당하고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분. 그분이 진짜 장인이셨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민수는 조용히 칼을 듭니다. 그리고 정성껏 초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50년 전 태준이 처음 이 자리에서 초밥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은 이어질 것입니다. 진짜 장인의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20년 후, 백발이 된 민수는 이제 자신의 제자에게 가게를 물려줍니다. 잘 부탁한다. 이 가게는 내 스승님께서 50년 지키신 곳이야. 그 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 젊은 제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네, 사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가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태준이 대답하는 것처럼. 수고했다, 민수야. 정말 수고 많았어. 민수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게 간판에는 여전히 타이쇼 마이너스 태준 스시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장인이 오늘도 정성껏 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장인의 정신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